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학 B형 총평 강의에 온 저는 수학을 체인지하다 체인지 수학 최은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3년 동안 갈고 닦아온 이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시험을 보느라고 정말 긴장도 많이 했을 것 같고요. 그 누구보다 여러분이 오늘은 가장 대단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 여러분이 해설 강의를 듣기에 앞서서 총평 강의를 들으러 오셨을 텐데요. 궁금하시죠? 올해 수능 어땠는지, 왜 나만 어려웠지, 혹은 나만 잘 봤나? 뭐 이런 기대감도 좀 있으실 수 있고요. 제가 전반적인 내용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또 어떤 시험을 보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요,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반성하는 의미를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강의 꼭 들으시고요. 또 오늘 총평 다시 한번 들으면서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요, 여러분 오늘의 시험을 개괄적으로 전반적인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험은요, 2017 바뀌는 대입 수능으로 가기 전 단계의 마지막 수학 능력 시험이었습니다. 따라서 개정 전에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치르는 만큼 큰 변화나 혹은 새로운 시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동안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개념들 위주로 출제가 되고 또 비슷하게 난이도도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이 전체적인 출제 문항을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같이 빔을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시죠. 우선은요, 영역별 단원별로 수학 B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1, 수학 2, 적분과 통계 기하 벡터에서 2014, 2015학년도엔 이런 분포로 나왔습니다. 올해도 다르지 않았고요. 문항수는요, 8787의 비율로 나왔습니다. 자, 예년과 거의 유사한 상황이라는 거 보이시죠? 배점 같은 경우는요, 다소 이제 물론 예년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다소 영역별로 차이가 있었던 게요. 수학 1 같은 경우는 26점이었고요. 총 배점이. 그리고 수학 2 같은 경우는 문항수도 적었지만 문제 자체도 약간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이 좀 많았고요. 적분과 통계는 27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하 벡터 같은 경우는 약간 후반부에 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바람에 27점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이제 혹시 2학년 학생들이나 1학년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다면 어쨌든 수능은 모든 과목에서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과목 중에 하나라도 소홀함이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 그리고 주로 고난도 문제가 출제되는 적분과 통계에서 적분과 미분의 관계 혹은 함수의 그래프 추측하는 문제, 기하 벡터에서 정사형 또는 공간도형 벡터 활용 문제, 수학 1에서도 지표와 가수, 물론 이번에는 조금은 쉽게 나오긴 했지만 혹은 행렬의 합답형 문제, 이런 것들 여러분이 주로 어려워하는 소재들이 주로 어떤 과목에 배치되어 있는지도 대략 이제는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도 또 신경 써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 얘기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예전 해의 대수능과 비교해서는 어땠는지 여러분 좀 궁금하시죠? 예년의 대수능은요, 수학 B형이요, 만점이 되어야 1등급을 받았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올해 수능 같은 경우는요, 좀 더 교육과정에 충실해서 출제가 되었고요. 아마도 여러분의 체감 난이도는 작년 대수능보다는 좀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개념에 입각한 좀 더 충실한 공부를 했다면 여러분이 한 문제 한 문제 충실하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6월, 9월 모의평가와도 다소 좀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보시죠. 전반적으로 제가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요, 학생들에게도 물어본 결과 2015학년도 대수능과 비교했을 때는 이번 수능 난이도가 다소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엄청 많이 어려웠다라기보다는요, 대부분의 문제들은 거의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고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반영해서 출제가 되었지만 몇 문항이 여러분이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야 풀 수 있는 혹은 생각을 좀 많이 고민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29번, 30번 등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6월이나 9월 모의평가에 비해서도 역시 여러분이 다소 어려웠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아무리 다소 어려웠다라고 평가를 하더라도 수능은 수능이거든요. 왜냐? 재수생, 삼수생 모든 친구들이 다 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체감 난이도와 커트라인이 일치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아무래도 수능 난이도가 다소 어려웠지만 100점이 1등급이다 이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소 높은 위치로 커트가 잘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지금 일단 분석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0% 이제 EBS 연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BS 연계 70% 여전히 유지가 되었고요. 자, EBS 연계된 내용들에 대해서는요, 같이 빔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연계 유형 3가지만 선생님이 가져왔고요. 본 강의에서는요, 어떤 문제가 어떻게 연계가 되었는지를 좀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니까 여러분 같이 분석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같이 빔을 보시죠. 70% 연계된 내용 중에요, 우선 개념 원리를 활용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6번 문제였고요. 행렬, 1차 변환에 의해서 옮겨질 때 기울기는, 이게 실제 수능 문제였다면 기백 문제에서 실제 행렬만 다를 뿐이지 이 점이 이 점으로 옮겨진다라고 얘기가 되었고요. 마지막에 직선의 기울기를 물어보는 것까지 거의 똑같이 출제가 되었다는 거 보실 수 있겠죠. 자, 다음 자료 상황을 활용한 문제입니다. 자, 올해 수능 9번 문제였고요. 포물선의 성질과 정의를 이용해서 또 하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고 그때 접선의 x 절편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마치 수능 특강에 나왔던 기하 벡터 교재에서 요 접선을 구하고 x절편을 구하는 과정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굉장히 연계를 많이 느꼈을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에 관한 문제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평면을 주고 평면 위의 점, 길이가 3 이하가 되는 점들을 다 모았을 때 이게 원이 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그걸 XY 평면으로 정사형시켰을 때 넓이를 구하는 문제였거든요. 자, 수능 완성 풀어보셨던 분들 떠올릴 수 있을 텐데요. 구와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원이죠. 역시 원이죠. 그것을 어디로? XY 평면 위로 정사형한다 그랬죠. XY 평면 위로 정사형한다 그랬죠. 완전히 같은 내용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처음에 시작만 조금 달랐을 뿐 유사한 내용으로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 역시 연계율을 아주 많이 느낄 수 있는 유형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문항들이 세세하게 어떤 유형들이 있었는지 간략한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빔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시죠. 오늘의 일단 대표 유형은요, 여러분이 그동안 모의평가에서 혹은 학력평가에서 나왔던 대표 유형들이 대부분 출제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행렬의 연산, 그리고 행렬의 합답형 문제,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하지만 또 매번 등장하는 문제였고요. 지수로그의 실생활 활용 문제 여전히 등장했죠. 그 다음에 무한등비급수의 도형의 활용, 맞죠?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논리적 추론 문제 당연히 나왔죠. 논리적 추론.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삼각함수의 극한을 도형에 활용하는 삼각함수 극한의 문제도 나왔습니다. 도형에 활용하는 이런 식으로 물론 상로그 지표와 가수 등등등 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봤던 대부분의 문제들, 그리고 필수로 나왔던 유형들은 무한등비급수는 사실 작년 수능이 안 나지만 다시 또 등장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수능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기출문제를 통해서 분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아마 여러분이 좀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외에도 중복조합의 개념을 활용한 문제도 역시 출제가 되었고요. 정적분을 활용해서 회전체 부피 구하는 문제 여전히 출제가 되었고요. 도함수를 활용해서 접선의 방정식 완성하는 그런 식의 문제 조금 아까 보셨지만 역시 나왔습니다. 자, 역시 삼수선 정리나 기하 벡터에서도 똑같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중요한 소재는 여전히 중요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다는 사실. A형과 공통 문항은 어떤 문항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면요. 지수 방정식을 활용해서 실생활에 응용하는 그 문제 공통이었고요. 행렬 합답형 문제 역시 공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열의 일반항을 추론하는 거 역시 공통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한등비급수의 도형에 활용하는 문제 극한 역시 공통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공통 문항과 대표 유형 한번 살펴보셨고요. 자, 그러면 어떤 유형이 도대체 고난도 유형이었는지 좀 궁금하시죠? 아마 여러분이 어려워했던 유형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고난도 유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실제로는 21번 문제 미분계수 구하는 문제 아이디어가 어려웠다기보다는요. 여러분 이건 계산이 좀 쉽지 않았을 문제입니다.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하셨어야 되는 문제이고요. 혹은 방향을 잘못 잡아서 접근을 못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29번, 30번 문제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29번 문제는요. 공간 도형에서 벡터 활용한 문제. 10월 학력평가 30번 문제와 유사했지만 여러분 방향을 또 못 잡았다면 역시 어려웠을 거고요. 30번 문제 적분을 이용해서 함수의 그 개형을 추측하고 또 그런 문제였습니다. 고난도 유형 3가지 정도 꼽을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은요. 신유형 문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이거 어떻게 풀지? 라고 고민에 빠진 문제 신유형인데요. 일단은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즉
중복조합의 문제인데 절대값을 씌워서 좀 참신하게 접근한 종류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21번 미분계수 구하는 문제, 여러분 이 문제의 고난도였지만 이거 좀 새로운 느낌이 있었죠. 그리고 30번 문제 역시 함수의 모양을 추측하는 문제인데요. 이것도 역시 보는 순간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헤맸을 수 있는 신유형의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대략적인 내용을 좀 총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결과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오늘 최고이십니다. 선생님이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을 그동안 1년 동안 여러분과 또 수능 특강부터 수능 완성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 하고 싶은 말들을 영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거든요. 마지막으로 그거 확인하면서 오늘 총평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는 본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자꾸만 재촉하네요. 어른이 됐기엔 아직 이른 절 날마다 부채요. 표정 없는 얼굴 축 처진 어깨 수많은 어른들의 힘겨운 저 모습이 혹시 제 모습이 될까봐 늘 겁이 났죠.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Teacher 가르쳐